대망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대한민국 조별리그 2차전. 상대는 개최국 멕시코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한국 축구 역사가 다시 쓰이느냐 마느냐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왜냐고요? 대한민국은 월드컵 무대에서 단 한 번도 두 번째 경기를 이긴 적이 없습니다. 11번의 본선 출전, 11번의 두 번째 경기, 단 한 번의 승리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멕시코. 이 팀과는 월드컵에서 두 번 만났고 두 번 모두 패배했습니다. 악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대한민국 선수단의 자신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1986년 멕시코 월드컵 당시 한국은 멕시코 현지에서 단 한 경기도 이기지 못했습니다. 고지대라는 벽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졌던 기억입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1차전 체코와의 경기에서 바로 그 고지대를 완벽히 극복하고 첫 승을 신고했습니다. 징크스 하나가 이미 깨졌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징크스도 깨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대한민국은 이번 멕시코전을 위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고지대 적응은 이미 완료된 상태. 1차전과 똑같은 잔디 위에서 2주가 넘는 시간 동안 같은 환경, 같은 조건으로 훈련했습니다. 선수들의 컨디션 또한 100%,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물론 변수는 있습니다. 개최국 멕시코를 응원하는 일방적인 함성과 소음. 하지만 우리 선수들에게는 이보다 더한 원정 경기 경험이 이미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일까요? 선수단 전체에서 느껴지는 분위기는 위축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감입니다. 다만 단 하나, 이 모든 준비와 자신감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부상. 그리고 단 한 번의 대형 실수. 축구라는 스포츠가 가혹한 이유는 99번을 잘해도 단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라인업이 공개됐습니다. 이 라인업을 보는 순간 많은 축구 팬들이 술렁였습니다. 체코전과는 완전히 다른 카드를 꺼내들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상대가 완전히 다른 스타일이니까요. 체코는 느리지만 장신 선수들을 활용한 세트피스와 윙백의 스로인으로 골을 노리는 팀이었습니다. 반면 멕시코는 다릅니다. 빠른 스피드, 강한 압박, 그리고 개인기까지 완전히 다른 결의 팀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예상했습니다. 한국의 높이를 살릴 수 있는 조규성과 오연규 카드가 투입될 거라고 말이죠. 하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거의 90% 베스트 라인업 그대로였습니다. 이건 그야말로 도박에 가까운 선택입니다. 결과에 따라 평가는 극과 극으로 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단 하나 눈에 띄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서령우가 왼쪽으로, 그리고 오른쪽엔 김문환. 이 작은 변화 속에 어떤 의도가 숨어 있었던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다 보면 오늘 이 경기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 답은 의외로 명확했습니다. 서령우가 똑같이 왼쪽에 섰다고 해서 같은 선택이라고 보면 오산입니다. 이건 윙백 자체를 바꾼 겁니다. 서령우를 윙백 중 최고로 본 것이고 그렇기에 안정감을 위해 그를 선택한 겁니다. 반대로 김문환은 1대1 압박 수비에 강점이 있는 선수, 전체적인 수비 균형을 위한 치밀한 계산이었던 셈입니다. 화려함보다 안정, 공격보다 수비 라인의 단단함. 이번 멕시코전에서 감독이 가장 우선시한 가치였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지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멕시코는 사실 한국의 매우 우호적인 나라입니다. 경기장 주변은 온통 초록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1차전 체코전 당시 3만여 명의 멕시코 관중이 일방적으로 한국을 응원해준 장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사실상 조 1위를 가리는 결정전. 그런 훈훈한 풍경은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대표팀의 자신감을 뒷받침하는 또 하나의 근거가 있습니다. 바로 손흥민입니다.
월드컵 전체 1차전 경기를 통틀어 손흥민은 스피드 부문 전체 5위를 기록했습니다. 33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는 수치입니다. 그만큼 컨디션이 최고조에 달해 있다는 뜻입니다. 이 정도 폼이라면 상대가 누구든 두려울 게 없습니다. 실제로 멕시코 현지 언론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손흥민을 경계하는 분석들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를 막기 위한 전담 마크, 압박 타이밍까지 세세하게 다뤄질 정도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김민재가 중심을 잡고 있는 대한민국의 수비 라인, 이 단단한 벽을 멕시코가 쉽게 뚫어낼 거라고 보는 시선은 많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득점에 대한 기대는 이강인, 황인범, 이재성을 통한 날카로운 도움 전개에서 나올 거라는 전망이 우세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두 팀은 처음 만나는 사이가 아닙니다. 지난 9월 이미 한 차례 평가전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당시 전반 20분 헤딩으로 선제 실점을 허용했지만 후반에 손흥민과 오윤희 연속골이 터지며 오히려 역전승을 거둘 뻔했던 경기였습니다. 물론 그때는 양팀 모두 베스트 멤버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만 놓고 봐도 이런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이 과연 이 멕시코를 두려워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게 일방적인 멕시코 응원의 함성 속에서 마침내 휘슬이 울렸습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경기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강인이 파울로 경고를 받은 겁니다. 고의성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개최국의 안방이라는 사실, 심판의 모든 판정 하나하나가 신경 쓰이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미 멕시코 감독은 경기 전부터 공언한 바 있었습니다. 이강인이 얼마나 위협적인 선수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고 그를 봉쇄할 방법도 이미 준비해뒀다고 말이죠. 그래서였을까요? 이강인이 다소 소극적으로 경기에 임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건 결코 좋은 신호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볼을 잡는 순간마다 관중석에서는 야유가 쏟아졌습니다. 홈팬들의 일방적인 함성, 그 압박감 속에서도 이강인과 서령우의 콤비 플레이가 조용히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령우의 여유 있는 미소, 그 표정 하나에서 오히려 대한민국의 단단함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요, 역시 두려워할 경기는 아니었던 겁니다. 물론 강팀을 상대로 빠른 득점을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기는 무승부만 거둬도 충분히 잘한 경기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그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개최국 멕시코를 상대한다는 건 사실상 세계 랭킹 10위권 팀을 상대하는 것과 다르지 않으니까요. 실제로 이번 대회 다른 개최국들의 득점력을 보면 미국이 4골, 캐나다가 6골을 몰아넣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만큼 개최국 효과가 확실히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경기 양상은 점점 라인을 끌어올리는 공방전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양팀 모두 롱볼을 활용한 찬스를 노리던 와중 전반 15분 결정적인 장면이 나왔습니다. 손흥민이 수비 라인을 순식간에 깨뜨리며 골키퍼와 단독으로 맞붙을 뻔한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손흥민은 침착하게 로빙슛을 시도했습니다. 골문을 향해 부드럽게 떠오르던 그 슈팅. 하지만 멕시코 수비수가 골라인 바로 앞에서 몸을 날려 오버헤드킥으로 걷어내고 말았습니다. 정말이지 너무나도 아쉬운 장면이었습니다. 이후 멕시코의 헤딩슛으로 잠시 위기를 맞기도 했지만 전반 1쿼터는 팽팽한 균형 속에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다만 계속해서 아쉬웠던 건 역시 이강인의 활약이었습니다. 이강인이 공을 잡을 때마다 3명의 수비수가 동시에 달라붙었습니다. 이미 경고를 받은 상황이었기에 상대는 의도적으로 그를 거칠게 압박하며 퇴장까지 유도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이강인이 소극적으로 변할수록 대한민국의 득점 확률 역시 함께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기는 여전히 매우 타이트하게 흘러갔습니다. 특히 공을 소유하기 위한 몸싸움이 치열했습니다. 멕시코가 라인을 끌어올릴 때마다 오프사이드 상황도 자주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결코 불리한 신호는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간발의 차이로 위협적인 장면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했으니까요. 참고로 이 멕시코는 이번 대회 포르투갈, 벨기에를 상대로도 나란히 무승부를 거둔 팀입니다. 그만큼 만만치 않은 상대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대목이었습니다. 이쯤 되자 손흥민의 표정에서도 조금씩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심판의 판정이 누가 보더라도 멕시코 쪽으로 기울어 있었습니다. 전반 35분 기준 기대 득점 수치는 대한민국이 0점, 멕시코가 0.1점이었습니다. 숫자만 보면 공격이 제대로 풀리지 않은 듯 보이지만 이건 그만큼 멕시코의 조직력이 탄탄하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순간적으로 볼을 빼앗기면 곧바로 역습을 허용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경기를 운영한 건 오히려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전반 34분 이강인이 삼성까지 내려와 직접 빌드업에 가담하고 김민재가 전진 패스로 공격을 가담하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여러 차례 정교한 패스 플레이가 이어졌지만 아쉽게도 슈팅까지 연결되지는 못했습니다. 멕시코는 이번 대회를 위해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합숙 훈련을 거친 팀입니다. 그러니 전반전이 무득점으로 흘러갔다 해도 무실점으로 막아낸 수비진의 분투는 분명 박수받을 만한 결과였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웠던 건 이 흐름 속에서 단 한 번도 파울이나 코너킥을 통한 세트피스 기회를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전반 40분부터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손흥민의 미소가 클로즈업 되던 바로 그 순간부터였습니다. 손흥민의 키패스 한 번에 수비 라인이 완전히 뚫리며 서령우에게 결정적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이런 기회가 서령우에게 자주 오는 건 아니었습니다. 다소 빗맞은 슈팅이었지만 손흥민은 박수를 치며 동료를 격려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이강인의 소름 돋는 크로스, 또 한 번의 공격 기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시점부터 대한민국은 완전히 경기 흐름을 가져왔습니다. 거의 10분 넘게 멕시코를 완벽하게 압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분위기에서 골 하나만 터졌다면 사실상 경기는 끝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센터로 연결된 두 번째 크로스, 문전으로 쇄도하던 이재성에게 아쉽게 닿지 않았던 장면. 지금 떠올려도 너무나 아쉬운 순간이었습니다. 전반 내내 밀렸던 점유율마저 오히려 한국이 더 높게 가져가고 있었습니다. 확실히 강함이 느껴지는 전반전이었습니다. 이 정도 경기력이라면 세계 어떤 팀을 만나도 전혀 위축될 필요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렇게 후반전을 기대하게 만드는 흐름 속에서 휘슬이 울렸습니다.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앞서 그토록 강조했던 말, 제발 사고만 나지 않기를. 그런데 정말 사고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후반 초반 멕시코의 지극히 평범한 문전 크로스, 특별할 것 없어 보이던 그 장면이었습니다. 김승규가 공중볼을 처리하기 위해 점프하는 순간 상대 선수와 동선이 겹쳤고 그대로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그 충격으로 인해 볼을 놓쳤고 그 틈을 놓치지 않은 멕시코가 슈팅으로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실점. 너무나도 허탈한 장면에 중계진조차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렇게까지 긴장감이 극에 달했던 경기에서 이런 식의 실점이 나올 줄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상황은 명확해졌습니다. 이제 멕시코에게는 남은 시간 동안 지키기만 하면 되는 경기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대한민국은 곧바로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후반 20분이 채 지나기도 전에 손흥민과 이재성을 빼고 오연규와 황희찬을
투입했습니다. 반면 멕시코의 아기레 감독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국 팬들에게 비판을 받으면서까지 고수해온 전술이 있었으니까요. 바로 견고한 수비 축구. 그 결과 후반 65분이 될 때까지 양팀 모두 단 한 번의 코너킥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멕시코의 수비 블록은 촘촘하고 단단했습니다. 이대로 끝낼 수는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은 결국 양쪽 윙백 자리에 순수 공격수인 엄지성과 양현주를 투입하고 여기에 조규성까지 더해 포백으로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는 초강수를 두게 됩니다. 남은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파도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대한민국에게는 분명한 희망이 있었습니다. 바로 골키퍼 김승규. 실점의 빌미를 제공했던 그 본인이었지만 이후 보여준 선방 두 차례는 그야말로 미친 듯한 집중력이었습니다. 만약 그 선방들이 없었다면 스코어 차이는 더 크게 벌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마침내 후반 88분 대한민국에게도 결정적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왼쪽에서 올라온 엄지성의 크로스. 그 볼을 향해 조규성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헤딩. 골대를 향해 정확히 빨려 들어가던 그 순간. 하지만 멕시코 골키퍼의 선방에 막히고 말았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안타깝게 동점골을 놓치고 만 겁니다. 세컨볼 상황에서도 충분히 골로 연결될 수 있었던 장면이었지만 그마저도 너무나 완벽하게 막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후반 막판에 펼쳐진 이 파상 공세, 조금만 더 일찍 시작됐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짙게 남는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멕시코의 탄탄한 수비, 그리고 끝까지 호의적이지 않았던 심판의 판정, 그 무엇도 대한민국에게는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결과는 끝내 또 한 번이 멕시코전 패배. 정말이지 너무나도 아쉬운 결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큼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대한민국 대표팀을 비판할 부분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내용면에서는 분명히 앞선 경기였고 선수들은 끝까지 최선을 다해 싸워줬습니다. 결과만으로 평가받기엔 너무나 아까운 경기였습니다. 선수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대한민국 파이팅! 이상 흰수염 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